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최건장이 초강세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 짧은 시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강도로 달리는 것은 저는 1989년부터 정보시장으로 은행 다니다가 경력직으로 넘어왔는데 처음 봅니다. 이보다 더 길게 하고 더 많이 오른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 하루의 상승폭이야. 지금 뭐 지수 자체가 4,600, 700, 800. 이번 주 월요일에 4,600 돌파했고요. 수요일에 이틀 만에 4,700을 돌파하더니 금요일 날 또 이틀 만에 800을 돌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전적지 방문이라고 적어놨는데 전에도 과거의 주요 큰 바닥이나 뭐 이런 자리를 당시 일목으로 어떻게 분석해 왔는지 이걸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서 몇 번 녹화를 했더라. 사실 그 할 자료가 많은데 나머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 전쟁 유적지를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 정권 시장이 대세 상승을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을까? 네, 그걸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대형 차트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보면, 예, 이게 이제 1985년도입니다. 그리고 89년도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건 제가 이번에 무시합니다. 이건 아예 뭐 사상 유례 없는 폭이고요. 거의 한 8배 떴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경제 상황이나 뭐 모든 것이 비교도 안 되고요. 예, 여기는 종목도 몇 개 안 됐고, 92년 8월에 요 1145까지 올라가는 요 26개월짜리 요 파동하고요. 이게 크게 보면 1, 2, 3, 4, 5로 딱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IMF 외환 위기 이후 97년에 IMF 맞고 98년 6월에 277, 287 예상바닥 찍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얘는 9일 때리고요. 이것도 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003년 3월 17일, 예, 미국이 이라크 공격하던, 예, 그때입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2008년에 리먼 후돈하면서 폭락하고, 그죠? 892에서 올라가죠. 요 2011년까지 올라가는 요 이 파동. 요 뒤에도 보면 이렇게만 봐도 약 1, 2, 3, 4, 5처럼 보입니다. 그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엘리어트 올라갈 때 이게 딱 시간 조정하죠. 여기도 올라가다 중간에 이렇게 시간 조정하다가 가죠. 그러니까 급등에 따른 이격 조정을 해놓고 가버립니다. 여기도 급등에 따른 이격 조정을 해놓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짧아서 놔두고요. 자, 이게 2020년 3월 팬데믹, 그죠? 코로나19, 고 급등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건 월봉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년 4월 트럼프가 관세 협박 해대면서 장이 급락을 했다가 그게 이제 2284에서 지금 4855까지 올라온 이것들랑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런 거 하려다 보면 당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어떤 점이 같든지 다른지 이야기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자료를 엄청 많이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채널이 일목균형표 이런 공부 채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접근하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을 할 줄 모르니까 맨날 차트만 이야기한다. 여러분 제가 은행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 전공이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주산 북이 이랬잖아요. 북키핑 자격증이 있고요. 회계학 수업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내주면 우리도 기업 분석을 하죠. 우리는 투자를 위해서.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이 기업이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안정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커서 이 대출을 해줬을 때 이 기업이 크게 자라서 동반 성장하면서 우리 도움이 될까? 제가 이거 이야기를 토를 다리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져서 가급적 압축은 하겠는데
또 브랜드 생각나는데, 제가 은행 다닐 때 우리 저기 지점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동방생명, 삼성생명, 당자 차월, 예,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주니까 당자 대월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여기 수표 끊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잔고를 채워놓지 않았죠. 그게 한도가 500만 원이었다. 호랑이 담배 피듯이. 그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 1980년대 초나, 예? 동방생명 500만 원이, 예? 신용담보, 신용 한도일 때, 그때는 별반 안 되고요. 대신에 제가 이거는 하나 가지고 올게요. 우선 대세는 경제성장, 성장, 기업의 펀더멘탈하고 동조한다라는 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예, 일시적인 상승, 좀 중기적인 상승 이런 거는 시장 분위기나 수급이나 이런 거 따라 가지고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더라도 아니면 기업의 성장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막 따라서 뜬다든지, 단기는 그냥 뉴스 제로 나오면 저급지급 그냥, 그죠? 예, 무슨 대선 테마 해가지고 세상에 무슨 동창이라고, 거기 사회 이사가 하나 있는데 동창이라고 올라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도 올라가니까 이제 한번 따라가 보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걸 제가 이제 과거에 정리를 내는 건데요. 요 숫자는 한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모아놓은 거. 제가 2017년까지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요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냥 결론만 이야기를 할게요. 89년도 1000포인트 갈 때 경제 성장률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경제 볼륨이 적을 때니까 딱 1985년에 3저 호황이 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 79년 말 박정희 대통령 저거 전두환 시절에는요, 하여튼 물가가 30% 올라가고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당시도 우리나라 모라토리움 간다 소리까지 나오고요. 그러다가 3저 호황에 와가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 국제화 천명을 합니다. 그때 바로 개방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 외국인에게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 그래 날아갑니다. 근데 이때 보면 경제 성장률도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성장 80년도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사망 그 당시, 제가 이건 무슨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네. 그때 마이너스 성장하죠. 우리 역사에 이 80년대 이후로는 IMF 때 6.9%, 그 다음에 2008년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가 아니라 IMF 외환위기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3인데 거의 마이너스 가까이, 그 외에는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고요. 아무튼 여기 11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그 시장은 말이죠. 지금 성장이 이익이 많이 낸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익 곡선이 이제는 조금 덜 벌겠다 싶으면 미리 꺾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2년 8월 456 지수 바닥진데 이거 5.9까지 떨어지죠. 그러다가 또 9.2까지 늘잖아요. 그러니까 또 94년 대세상승 오죠. 자, 외환위기. 이래가지고 이제 9.5까지 이때는 하여튼 있는 대로 정책을 동원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DJ 정부 시절 IMF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여기서 혹독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옵니다. IMF에서 돈을 대주면서 기업들 안 되는 것들 끌고 가지 말고 정리해라. 예? 그러고 얘기가 이러면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 그러고 올라가죠. 이때도 보면 성장률이 또 조금 나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03년 3월 17일 미국 이라크를 공격하던, 이게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우리 정치 역사상 이 85년 이걸 제외하고요, 가장 긴 추세 상승 파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경포대다, 오만 조중동이 떠들어대고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그죠? 이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성장률이 이제는 우리 경제 볼륨이 커지면 이렇게 10% 성장 못합니다. 2008이다가 4.6, 5.2, 5.1로 가죠, 그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이거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건 아니죠. 야, 이거 미국인 리만이 부도가 터져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폭락할 때,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열심히 세워가지고, 보세요. 성장률이 6.3으로 올라오죠. 어디 이제 박근혜 정부야. 누구 잘못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우리 성장률이 2.3, 3, 3, 2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정치 역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를 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때 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올라갔다가 팬데믹 두들려 맞고 이제 회복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대세상승은 경제 성장률과 괴를 같이 합니다. 똑같지는 않죠. 경제바다가 주가바다 주가가 한 6개월 선행한다는 말은 있는데 그만 정확한 건 아니고요. 뭐 그때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은 하여튼 경기나 모든 것들 산업의 성장, 흥망성쇠 있는 것도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를 깔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제 성장률은 눈에 띄게 그렇게 커지지는 않는데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주로 쓰는 것이 이거 제가 여기까지 하면 제가 시간 조심한다면서 그냥 할 수 없네요. 이걸 조금 하게 되네요. 그냥 이 방송은 본격적인 건 뒤에서 나오니까 제가 녹화해 놓고 시작하는 시간들을 적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고 들어오세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냐면 지금 경제성장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경제성장률 성장에 대해서는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통상 안 쓰지네. 얼마 쓰려고 그러면 에피펜이 왜 안 되나 모르겠어요. 안 되네. 제가 이 그림판을 가져올게요. 가계부분 플러스 기업 부단한 성장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부 부분요. 이제 마우스로 그랬으니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X-Y라고 이게 무역수지예요. 무역수지. 이걸 다음에 이게 Y 경제성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각 분야가 잘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무역 좋으면 일단 우선 기업 중에서 그죠? 반도체, 뭐 자동차, 조선, 방산은 전체 산업 비해서는 규모가 조금 적긴 하지만 요즘 반도체는 그냥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럼 이것이 그 시가총액 상위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키우고 이익이 뭐 두 회사 합쳐가지고 앞으로 200조가 된다 아니면 300조가 된다 소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결국 성장률을 키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그랬는데 경제 성장이 되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면 중간중간 뭐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돈을 쏟아붓거나 불황이 오니까 뭐 금리를 낮춘다 이러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성장률이 여러분 그렇게 수치가 높게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지금 이걸 잠깐 가볼게요. 이게 대신여건에서 만든 건데요. 12개월 선에 EPS 그렇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이죠. 주가 나누기 요걸 나눠가지고 퍼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현재 EPS에 12개월 선행퍼를 한 10.2 하면 한 4,600 정도 나오고요. 11.2배 정도 가면 5,126포인트. 그럼 여기 보면 이건 이제 EPS 조정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한 요 정도 가면 5,300 나옵니다. 제가 이 올해 이거 올해가 아니라 작년 4월부터 시작된 파동의 최종 목표치는 한 5,200 정도 아닐까. 그러나 파동 목표치가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건 그죠? EPS가 얼마나 늘고 이게 우리 PBR이 퍼가 말이 안 나옵니다. 보통 10배 정도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STD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표준편차죠. 그죠? 우리가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표준편차입니다. 그 STD가. 그래서 표준편차 1 범위는 중심으로부터 좌우로 34.1% 그래 한 68.2% 정도는 그 안에서 움직여요. 우리 볼린저 밴드 그리잖아요. 볼린저 밴드는 21이동 평균선을 상하 표준편차 2범위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47.7, 두 개 다 합히면 등락해서 대개 95.4% 안에서는 주가가 95.4% 내 거의 움직인다. 표준편차 2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나와 있냐면 25년 동안 퍼의 표준편차 이걸 이렇게 또 잡아놨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페스가 올라가지만 이 올라갑니다. 그죠? 계속 올라갑니다. 2026년 연말에 지금 520까지 예상을 해요. 여기에 퍼가 10이 될지 11이 될지 12이 될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숫자가 목표치가 달라집니다. 요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요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그래서 과거를 가보는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하러 보냐? 그래도 진행 과정이나 파동이나 또 도움이 되는 게 좀 있으니까 어떤 때는 또 유사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답이 중요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 집계를 해놨습니다. 최저점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대세 바닥에서부터 얼마가 올라갔느냐 기간하고 퍼센트를 적어놨는데 98년도는 277에 시작합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이때는 284% 가는데 이건 뭐 상황이 다르고요. 85년도에 그러잖아요. 제가 85년 10월에 수렴에서 튀어나갈 때가 한 120, 125 정도 되는데 그게 1010으로 올라안 갔습니까? 그건 아예 그냥 이야기가 안 되고요. 요것도 보면 파동의 형태만 기억하시고 이거는 상승률 이런 건 지금 이야기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안 되고 나중에 그건 뭐 몇 년 지나서라도 계속 성장이 되면 모르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파동이 끊는 건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 41주, 42주 왔다 이러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재밌는 게 이따 그림 보여드리겠는데 이 88년 6월하고 이 숫자 잘못 적었네. 9월에 눌림목을 주고 가거든요. 277, 287이잖아요. 그죠? 이게 한 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기 출발점에서 보면 대선상투까지 266%로 올랐어요. 이거 넘어가고. 그런데 그게 43주 걸린 특파동이 있어요. 이번에 41주 갔거든요. 요거는 하여튼 요렇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있고요. 이건 상투까지 43주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가까운 게 2020년 3월 팬데믹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67주, 일목이 65가 기본 수치예요. 67주 가고 바닥에서 130% 올라갔습니다. 1439에서 3316까지 갑니다. 거의 추가로 2000포인트 갖다 버렸죠. 그 다음에 2008년 10월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좀 오래 갑니다. 네. 2008, 2009, 2010 이래가지고 131주를 가고요. 이게 150%를 뜹니다. 그러니까 130에서 150% 정도가 간혹 나오죠. 그리고 92년 8월에 94년 11월까지 이건 뭐 26개월 117 이게 또 일목 기본수치입니다. 82도 일목 기본수치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65 131은 안 해요. 그런데 129 일목 기본수치가 있거든요. 2주 차이 나죠? 2주 차이 나죠? 한 주 차이 나죠? 한 주 차이 나죠? 42 하면 일목에서 기본수치를 8183 잡습니다. 한 주 차이 나고 110 기본수치예요. 희한하죠, 그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길이가 좀 다르니까 이거 43, 41 현재는 뭐 65, 82, 117, 131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92년 8월에 117주 거의 26개월을 가고 150% 떴습니다. 150% 뜬다는 이것도요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익이 성장하는 데다가 우리 보세요. 24시간 외환거래하고 더하기 1.5 근데 예. 우리 150% 하면 이건 이따가 뭐 해보기로 하고 뭐 이야기 하려다 말았죠. 까먹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파동은 주봉으로
제가 지금 녹화하는 현재 토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41주를 오르고요. 예, 상승률이 112%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파동으로 올라와요. 근데 제가 여합 방송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해서 이 3번 파동이 이 세 번의 상승 중에 가장 짧은 파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이 파동이 이것보다 길어요. 그럼 이게 아무리 많이 뜨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짧지만 않으면 돼요. 그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1, 2, 3, 4, 5로 보고 분석을 하는데 이게 3이 아니면 파동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이 안에서 뭐 1, 2, 3, 4, 5 하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진행되었다만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주는 저점에서 10주가 옵니다. 저번에 여기 보면요 10주 오르고 이때는 9주 조정 받고, 그럼 약간 10, 11 대등수치가 이게 주봉입니다. 여기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42가 오고 9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일주일에 4,600 아래에서 4,850까지 가버렸는데 이런 식의 상승이 그러면 백날 이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는 안 적었지만 1980년대 이후 13일 연속 상승한 경우가 3번 있고요. 11일 연속 상승한 경우가 3번 있었는데 이번이 4번째입니다. 우리 정치 역사상 하루라도 안 쉬고 연속해서 올라간 것은 13번이 끝이에요. 물론 역사는 다시 쓰일 수 있고, 뭡니까, 기록은 갱신될 수밖에 될 수 있다 그러지만 정말 1980년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몇십 년입니까? 양평늦게 47년 동안 그렇게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뭐다? 이는 과열입니다. 제가 뭐 중장기 상투 이야기는 아니고 우선 현재 파동이 이렇다는 이야기고요. 올라갈 때 이제 처음에 43% 뜨고 4% 조정받고 34% 뜨고 9.3% 조정받고 지금 현재 26.6% 올라가는 중입니다. 근데 일봉에서는 직전 고점이 11월 4일이거든요. 여기서 월요일이 나중에라도 녹화 보시면 1월 19일이 월요일이에요. 여기 일단 50이 기본 수치가 옵니다. 근데 전에 보면은 76, 77 일목 기본 수치. 물론 바닥에서 따지면 51, 52일이고요. 52가 기본 수치입니다. 그럼 2기예요, 2기. 이게 3기고요. 하루 더 갖고 이틀 모자라고. 직전 고점에서 따지면 65 변화일에 이틀 모자라요. 근데 지금 직전 고점에서 51이 왔죠. 그러면 이 50하고 이거하고가 일종의 또 대등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기도 자연스럽게 파동을 이렇게 보는데 뭐라? 이 일수하고 이 일수가 같다? 만약에 연장인다면 여기서 50으로 가거나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이해되시죠? 우선은 여기하고가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일목의 기본 수치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년 9월 달에 11일 연속 상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하고 비슷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3월 이후 파동. 이건 이제 팬데믹. 엄청 장기간 갔죠. 장기간 갔습니다. 이게 전체가 201주가 갔고요. 여기 보시면 1, 2, 3, 4, 5로 오르고 이 옆으로 조정을 하죠. 우리 작년 7월부터 9월까지가 작은 횡보였어, 박스였어요. 이때도 이제 시장인의 시세가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힘들어서 좀 쉬는데 빼면서 가격 조정을 하거나 옆으로 기면서 이것도 보면은 가격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힘이 좋으니까. 그러고 또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가고. 아무튼 여기서 여기까지는 201주고요. 최종 상투까지 315주가 걸렸습니다. 지금 41주밖에 안 갔습니다. 워낙 가팔라서 그렇지. 이때 주간 파동 보면 44주짜리 하나 있습니다. 요건 49주고요. 이건 54주고 이건 같지는 않죠. 달라요. 근데 우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6월 고점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우선 우리가 지금 41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아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이거 표시가, 아닙니다. 2021년 6월이 상투지. 이것도 6월이고요. 이건 2020년 6월이고요. 아닙니다. 2021년 6월입니다. 대세상투입니다. 잠깐 보다 헷갈리네요. 요거 말고 첫 파동 가지고 얘기할 게 있거든요. 하여튼 여기는 뭐 70 뜨고 7 빠지고 44 뜨고 10 빠지고, 그래가 최종 13% 올라가지고 전체 130% 오르면서 끝났어요. 지금 112%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10월로 가보면 이거 150% 뜨고요. 이것도 131조 나가고요. 요거 보면은 첫 상승하고 약간 가두리 치면서 또 옆으로 가죠. 이때 48조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최종 끝까지는 이보세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가지고 150%를 뜨는데 우리는 41주 만에 지금 이래버립니다. 너무 어마한 일입니다. 그 다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걸 제가 하나하나 파동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놓고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파동별로 잘라가지고 녹화를 따로따로 할게요. 안 그러면 시간이 뭐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냥 우선 한번 개괄적으로 보십시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 여기서 보면 1, 2, 3, 4, 5 올라가고요. 횡보를 내놓고 마지막 파동이 뭐 계략적으로 보면 1, 2, 3, 4, 5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131주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으로 갑니다. 2008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2008년 이건 중간에 조정 한 11%씩 받았더라고요. 마지막 파동이 18% 듣고 바닥에서 150%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F 외환 위기를 보시면 이게 하락은 여기서 끝나고요. 횡보하다가 상승을 여기서부터 합니다. 그러면 일목에서 이걸 변이점이라고 해요. 그 최저점, 최고점을 재면 이 전체가 맞고요. 그럼 80입니다. 이거 일목이목수치입니다. 그런데 쌍바닥에 쌍봉이면 진짜 출발은 여기고 진짜 상투는 여기 주고 그래봐야 쌍봉이잖아요. 이렇게 재면 이게 여러분, 자, 43주예요. 우리 지금 41주까지 올랐거든요. 그러고 보세요. 참 희한한 게 이게 1, 2, 3, 4, 5, 8로 가잖아요. 우리 지금 5, 8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 지금 마지막 파동이에요. 그리고 조정받고 또 새로운 파동이 이렇게 가거나, 저 위에 보면 아마 장기적으로 간 거 많잖아요. 48주 가고 뭐 30주를 6주를 쉬고 가고 뭐.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밟힙니다. 이건 지수가 270에서 출발해 나라가 망하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284%나 뜹니다. 이 퍼센트는 지금 못 가져오고요. 모양하고 시간만 이러면 이 와중에도 이러면 일목이분수치 가는 거 보세요. 그 이 안에 보시면 조정이 16주거든요. 그 17이 기본수치예요. 그 여기서 일봉이 여기서 여기까지 42일 걸립니다. 이거 정확히 제가 압니다. 왜냐? 여기서 제가 시장이 다시 간다고 시원했기 때문에. 아래를 묶고 위로 먹어가지고 우리 그 당시 게시판에 보면 발생하던 분이 그때 뭐 몇 배죠? 2배 먹고 5배 먹고 이래가 11배 먹었다든가 자기 계좌를 찍어서 올립니다. 이 박사님 시향 따라 해가지고 옵션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이것도 고점끼리 26주 기본수치 상투 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이게 80이에요. 예, 이렇게 가고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파생 11배 먹었다는 건 그래서 여기 아니고 다른 파동이지 싶은데 파동 모양 비슷하거든요. 조금 헷갈립니다. 이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하락했다 돌아갈 때 우리가 이거 일목의 변화이라고 주봉 가지고 정확히 잡아줬거든요. 하여튼 그래가 상투를 치고 빠지는데 이게 5파의 43주가 지금하고 걸린 시간과 모양은 똑같아요. 다만 상승폭이 이때는 워낙 숫자가 실제 모수가 낮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뺏겨서 점으로 천풍이 들어가던 85년 이후 벌어진 3주 호황 이야기했죠. 노태우 정부 시절. 그때 갔다가 천을 찍고 조정을 92년 8월까지 44개월을 합니다. 일목이 42개월 수치. 그러고 이게 8월 18일이든가 456에서부터 94년 11월 114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117주가 갔어요. 거의 26개월. 조정 44개월. 일목 117 기본수치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1, 2, 3, 4, 5로 가면서 43주 딱 가죠. 이게 물건입니다. 근데 이건 1파동 안에 5파예요. 2, 3, 4, 5로 갔습니다. 1파가 연장이 걸린 겁니다. 이게 3파입니다. 3파. 지수 985 왔다가 여기까지 한참 쉬었다가 가는데 중간에 조정이 9주 똑같죠? 그러면 약 2달입니다. 네, 약 2달. 그리고 여기 43주 마지막에 41주.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같다 그래도 무방하죠. 거의 제 말은 42 기본수치 영역이니까 물론 바닥에서는 33 기본수치입니다. 이건 42 올라가고 기본수치 43. 이건 33 기본수치 정확히 달성인데 직전 고점에서 41로고 117조죠. 게다가 여기서 일목에서 말하는 주봉의 와이파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1, 2, 3, 4, 5 이러면서 와이파를 딱 만들어요. 이거 월봉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봐도 희한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9주 기본수치, 33 기본수치, 그럼 40이거든요. 이게 4절이고 이게 1절이니까 5절이거든요. 이거 43하고 대등수치에다가 전체가 117 일모 기본수치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이걸 봅니다. 이 폭을. 이 모양을 보는데 근데 지금하고는 차가 다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접지를 않아요. 장악하다 쉬고 그죠? 횡보 조정만 했지 이런 식의 가격 조정을 안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깜짝 쉬어할 때 급락했다가 떴다가 바닥 짚고 가버립니다. 금융실명제는 올라가는데 때린 게 아니고요. 이미 조정받던 차에 발표하고 폭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이러고 합니다. 제가 이거 다 기억합니다. 왜? 제가 정부시장에 그 당시 살아있었어요. 지금도 살아있죠. 그때 그러니까 현역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정원에서 다니면서 89년도에 은행 선언와 쌍코피 있는 데를 다 터지고요. IMF 때는 그냥 막 쌍코피가 오니까 온몸이 피를 뿜다가 살아났습니다. 92년 8월에서 94년 11월까지 그런데 150%를 떠요. 예? 죽으라 갔는데 150%입니다. 26개월에 150% 갔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41주 만에 이렇게 뜨고 끝부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저는 귀 빠지고 처음입니다. 귀 빠지고 처음입니다. 이런 거 보세요. 67주 가고요. 130주 가고요. 117주 가고요.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다르다니까요. 그때 첫 파동이 제가 43주 갔다 그랬죠. 이게 숫자를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이걸 좀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인가 하여튼 이건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3주간 이거 260%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다르고 나머지 이 정도 가는데 그렇게 그죠? 봄부터 소쩍새 울고 소나기 막 때리고 해서 노란이 피기까지 됐는데 지금 41주 만에 이러려고 합니다. 미친 장세예요. 여기에 지금 투자를 타고 있거나 레버리지 투자를 했거나 하면 일생에 복이 드문 기회를 만난 겁니다. 일생에 복이 지금 올라와 버리는데 그런데 솔직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녹화
그래도 나는 수익이 못 났다 그러면 완전히 방법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시고 단기를 잘라 먹든 장기로 먹든 예, 수익 내기 쉬운 장이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야간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일목은 이박사한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 들었는데 들으실 수 있어요. 결론이 뭔데? 결론이 뭔데? 제가 결론을 내려드려야 되잖아요. 결론을 내려드려야 되는데 요거 자고요. 이거는 2003년 3년 전부터입니다. 첫 파동이 이거 60주 갑니다. 60주. 여기까지 71주고요. 60주로 가고 그리고 93주로 가고 여기까지가 244주를 갑니다. 그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갔으니까 양편이 이렇게 5년짜리 장입니다. 우리 정치 역사에 이런 상승과 경제 볼륨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 없어요. 당시에는 모든 것을 노무현 대통령 탓이다 그러고 욕을 하고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일부. 저라고 보세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 있어서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시기에 어떤 정책으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를 받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보시장에 참여하면서 남 다 죽어도 나만 돈을 벌면 된다가 아니라 성장률 좋았고 주식시장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내수소비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개업자들 엄청 많고요. 젊은이들 취업 어렵고요. 어쨌든 되는 놈은 되는 대로 밀어줘야죠. 밀어주는 게 아니라 돼야죠. 예. 하여튼 이건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1파가 105% 가요. 우리 지금 이 112% 2% 왔습니다. 예, 이건 60주에 걸쳐서 전부터 1.5배의 시간 동안 간계 105%예요. 지금이 획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9.11 테러 이후에 올라갈 때 이거 일목이 32, 33, 예, 상투 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히죠. 이거 와이파입니다. 와이파. 이거 와이파예요. 와이파인데 이게 103.5% 올라갔습니다. 삼성.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왔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IBB 명이 끝나고 전사 포인트에서 10월까지 떨어진 다음에 1년을 바닥을 충분히 다집니다. 그리고 9.11 테러와 같은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뒤집어버리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네? 2020년 3월 팬데믹, 그런 직후에 보면 폭락한 만큼이라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폭락했습니까? 작년 4월에 관세 때문에 단기간 짧게는 다다닥 때렸지만 그 금융위기나 IMF나 뭐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어쨌든 이 상승 파동은 있는데 지금 우리하고는 도움은 안 돼요. 다만 그냥 일목으로 공부를 하자면 32, 33 기본수치를 가고 여러분 삼성전자 가지고 딱 계산해 보시면 첫 파동이 9일인데 9일 파동이 9번 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일목에서 말하는 Y 확산형 사케다의 장악형입니다. 초장기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낭패입니다. 제가 이거요 뭔가 그림을 올리다가 이걸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020년 3월부터 가는 파동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대세 파동. 그걸 가지고 지금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단순히 그냥 집어넣어 봤습니다. 2021년 1월 11일까지 일단 빠르게 올라갑니다. 예, 해서 126.96% 오르고 10% 빠지고요. 1파가 2파 아니 제가 자꾸 단소리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최종 파동이에요. 예,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13% 더 가가지고 상투를 씁니다. 그게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안 나오네.
자꾸 이야기가 헛나와서 한꺼번에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그냥 헷갈려가지고. 나이가 들면 저는 이걸 바둑 복귀하듯이 과외 잠수에 등락을 다 복귀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늙으니까, 예. 죽으면 늙어야지. 자, 이번에 4,903토를 친다고 가정할 때, 지금 며칠 전에 4,800, 며칠 전에 아니라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제 금요일이죠. 4,850으로 찍었죠. 이게 만 이 정도 4,900이라 치고요. 2020년 3월처럼 올려놓고 10% 조정받는다 치면 4,400으로 갑니다. 겁내지 마세요. 그냥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갑니다. 만약에 4,400, 4,200대로 조정하는 장이 앞으로 온다면 여러분 땡큐입니다. 지난번 상승파동이 나는 뭐 주저하다가 뭘 못해버렸다. 억울해서 못 따라가고 무서워서 못 따라가고, 대신에 이게 바닥을 찍을 때 바닥을 예측하지는 마시고요. 아니면 뭐 제가 이 방송을 해드리거나 여러분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뭐 하여튼 그 뭐 네, 알아서 하시고, 충분히 빠진 다음에 돌아서 가면 제일 바닥에는 못 잡았더라도 이번에 상승파동 온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근데 당시에는 13% 떴는데 우리는 더 가요. 근데 그렇게 가도 4,400을 왔다가 네, 1,100이 올라가면 5,500 이상 둬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 3월의 시작부터 끝들 그대로 우리 시장이 지금 가져오면 5,500으로 갑니다. 근데 올려놓고 440으로 조정을 시켜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5,500에서 안 끝나요. 아까 제가 EPS하고 표준편차하고 막 이런 거 보여드렸죠. 그죠? 6전 7전 가도 할 말 없어집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서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뭐 반도체가 뭐 워낙 팔린다, 현물가를 엄청나게 또 올린다, 판교하고 용인에 미국 유수의 핵 기업들이 와서 호텔을 잡아놓고 삼성 하이닉스에 반도체 물량 달라고 목을 단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이 하이닉스에 다니는 직원이 올린 글인데 사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다 못 믿습니다. 그죠? 그걸 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레거시 미디어도 재래식 언론들도 불화를 치는데요. 아무튼 그냥 읽어드릴게요. 회사가 미쳐 돌아가서 너무 힘들다. 올해가 2026년이죠. 2026년 분이 완판. 이미 계약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만들어 주면 돼. 언제 팔릴까? 이거 다 만들어 가지고 팔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 피통 터지게 생산하면 해줄 정도로 이미 완판 끝났고요. 지금 27년 상반기 물량도 다 쳐냈답니다. 이게 쳐냈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로는 2026년, 2027년 생산분까지 와가지고, 예? 못한 말로 보따리 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아도를 치는 거예요. 배추 밭대기. 요즘 거의 매일 13, 14시간씩 회사에 있는 것 같는데 올해 내내 이럴 것 같아서 깜깜하지만 성과급 준다고 하니 다들 뽕 맞고 버티는 느낌. 아무리 봐도 CEO부터 말단 사원까지 광기에 휩싸여서 폭주 기관차처럼 회사 전체가 달리는 것 같다. 이게 하이닉스 직원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5,500 이야기하다 저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 물론 미래는 가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엄청난 반도체 호황기를 맞이해 버렸거든요. 아무튼 지수는 여러분, 내 종목은 앞으로 2년 동안 못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얼마 못 간다 하더라도 지수는 시총 상위가 끌고 가잖아요. 혹시 이 다음에 지수가 너무 왜곡된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시총에서 빼자, 그런 미친 소리를 합니까? 엔비디아, 애플이, 그죠? 뭐 몇 개 국가 시가총액보다 더 가도 그거 뺏길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성장하는 기업들은 자꾸 편입을 시키죠. 그죠? MSCI 뭐
지표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뭐 코스피 비교 안에다가도 밖에 뜨고도 안에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제 말은 다 이미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반복됩니다만 딱 정리하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미래 예측은 안 되지만 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재반을 봤으면 반도체도 분명히 피크가 올 겁니다. 근데 그 피크가 26년에 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 AI 반도체 로봇은 이제 시작이잖아. 거기 다 반도체 들어갑니다. 부동시기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지만 하드웨어는 결국은 두뇌, 계산, 연산 쪽은 전부 반도체들이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든 뭐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반도체 외에도 지금 산업들이 현대차 아틀라스 발표하고 지금 시총 커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큰 희망을 가지고 어쩌면 제가 맨날 이번에 뭐 상투 주고 뭐 어찌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욕하시거나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날이 오면 잘 대피했다가 빠지면 여기서 왕창 들어가라니까요. 왕창 들어가라니까요. 이럴 때는요 겁나게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갔는데 한 5% 물리죠. 그래야 남이 쌍욕하면 더 살게예요. 그래야 올라간단 말입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약간 오버슈팅 해도 그건 결국 갔다가 이 50% 소백보입니다. 날짜를 치면 예를 들어 여기 바닥인 줄 알지만 하루 이틀 더 가네. 이거 불안해 죽겠네. 그게 진짜 바닥이에요. 그런 경우가 과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고함을 질렀는데 이제 목이 잠길라 그러네요. 하여튼 뭐 어수선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그닥 희망적이라는 이야기와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42주, 9주, 52 기본수치 변화 이런 것들이 이 다음 주 1월 여러분 넷째 주입니다. 1월 1일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럼 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2주에도 일본 변화일이 와 있었고요. 코스닥 그래서 빠졌다 하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달려가 버려요. 그 다음에 제가 장기일수나 이런 걸 쭉 따져보는데 한 가지 좀 깨립직하달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원래 이런 게 오면 일수들도 큰 대등수치가 걸린다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봉이 와요. 근데 일봉이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걸 좋게 해석하면 이번에 진상투가 아니니까 그런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인수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그냥 맞춰야 되는데 해외 증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시간하고 가격이 합쳐지고요. 기본 수치와 대등 수치 같은 게 겹칠수록 좋거든요. 기본 수치 하나만 가지고 상투 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과거 파동에서 그죠? 그 일부 기본 수치에서 그냥 뒤집어지는 것도 많이 보셨죠? 이건 미국인데요. 어차피 똑같아요. 우리 4월 7일이고 자기들 4월 9일이에요. 아니 미국이 4월 7일이고 우리가 4월 9일이에요. 하루 차이예요. 주말에 걸리는 거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주봉은 미국도 41주고 다가오는 주가 42주예요. 그래서 늘림목 주고 가죠. 우리 9주 채워놓고 미국도 9주 채워놨어요. 이건 똑같이 오는데 일수가 제가 엑셀을 짜잖아요. 딱 그냥 맞는 게 와가지고 같이 때려주면 좋겠는데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일목을 하다 보면 고점끼리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가고 직전 건전수 이만큼 가는데 직전에 올라올 때 똑같은 시간을 갖더라. 그러면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니면 이걸 크게 1, 2, 3, 4, 5로 보면 첫 파동과 그 다음 파동이 같더라. 주봉은 42주고 이거 42주라니까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이거 42주죠, 그죠? 이러니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간맛이 나니까 간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거 이제 미국이, 우리는 또 조금 다른데, 미국 S&P 500입니다. 2022년 10월 바닥에서 23년 고점까지 42주 딱 가고, 그러고 14주, 13주, 일목 기분수 있잖아요. 13에서 하나 더 가서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70줄을 갔네요. 네, 83으로 가면 42, 40입니다. 이 딱 보세요. 42를 가고 또 41을 가면 그게 83이에요. 그러면 이 42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된 겁니다. 이런 것도 신기하죠. 이거 절대 아주인수 아닙니다. 42 한 번 가고 42 두 번 가고 42 세 번 가가지고 상투. 그러고 팬데믹이 터져버리네. 귀신이 고갈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이야기 자꾸 길어지잖아요. 이건 원래 원고 없던, 이제 예정에 없던 이야기입니다. 미국까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거만 하려 했는데, 예, 미국도 다음 주 42주 오고, 이때 보면 42주 가고 조정 받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바로 뭐 이리 조정이 온다고 확언은 못하겠지만, 워낙 미국은 지금 과열이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과열로 미쳐놨기 때문에, 예, 미쳐놨기 때문에. 역사에 없는 드문, 극히 드문, 예, 11일 연속 상승을 한다든지, 양봉. 여기 하나까지 포함하면 지금 13일까지 올랐습니다. 요 하루 양봉이 돼서 소폭 빠졌거든요. 최근 연속 일수로는 11일.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나가셔도 됩니다. 그, 일목균형표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책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일목산인 본가에서 원전을 재발견하는 것과 일목산인 손자 3세가 경제변동연구소라고 하는 일목산인이 생전에 설립한 거기서 자기가 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목을 이용해봤던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정보회사 지점장 출신이 일목의 일수와 그 다음에 가격폭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얇습니다. 책을 두 권을 냈어요. 나온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 일본에서 가져와가 번역해 나봤거든요. 저보다 실력 떨어집니다. 이제 그건 자신할 수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냥 기초 비슷한 거 조금 응용만 설명해놨지 다른 거 없어요. 예, 굳이 그 책 안 봐도 됩니다. 근데 그 책 맨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일목이 뭐라고 궁금해가지고 이걸 책을 사고 보면 될 거, 원전을 안 사고. 일본에는 기술적 분석가 협회라는 게 있답니다. 배우는 굉장히 많대요. 거기 당시 회장이 일목산인 제자였대요. 한 뭐 7순 8순 할아버지였다 그래요. 거기 가가지고 일목균형표가 뭔가 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나오면서 그냥 좀 가르쳐 주면 되지. 근데 제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의 하이쿠라고 하는 단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몇 분 가는데 과거의 산과 계곡을 연구해라. 그러니까 일목을 공부를 또 하면서 그죠. 이것들이 생생한 과거의 했더니 똑같지는 않더라도 엘리어트 파동이로만 해도 랄프 넬슨 엘리어트가 철도기사 정년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1923년 2년 때 이제 발간을 하는데 직전 다우지수 75년치를 분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찾아낸 것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목산인 제자라고 하는 일본 기술가 협회 회장이 일목균형표 배우러 갔는데 시집 읽어보라 그러고 뭐 삼각계곡 보라 그러고 그렇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시집을 보니까 예, 이런 시집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되게 가요나 시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좀 사랑을 노래하거나 그 다음 자연을 노래하는 게 많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제가 일목교육과 원전 가져와가지고 이 송미파초 이걸 뜻을 몰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사람 이름이었어요. 우리 치르면 김사과 같은 분 유명이야. 일본에서 하이쿠 단기 우리 그냥 시조라고 할게요. 최고봉입니다. 이 양반이 하이쿠는 오치로예요.
17글자에 불과합니다. 17.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고요함이여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 소리. 끝. 여기 보면 연못이 뛰어드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시장이 자연처럼, 또 혹은 뭐 제 말로 하자면 사계절처럼, 그죠? 봄, 여름, 가을이 있고 한여름 뜨거울 때가 있고 또 잠잠하고 좋은 겨울이 오기도 하고, 그래 그거 읽으면서 일목균형표가 어쩌면 그런 자연의 이치와도 통하지 않는가. 제가 이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2020년에 올렸네요. 이런 가지도 제가 과거에 찾아놨던 거 다 올려드리잖아요. 일본 사이트 뒤져가지고 꼭 보면 뭐 한일 읽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외교군사도 아니고 그냥 예술 문학이니까. 여름 소나기 잉어의 이마를 두드리누나. 여름 소나기가 아주 짧다, 그죠? 괴로 너에게도 역시 밤은 길겠지. 밤은 분명히 외로울 거야. 나비 한 마리 돌 위에 앉아 졸고 있다. 이건 좀 기네요. 어쩌면 나의 슬픈 인생을 꿈꾸고 있는 건지도. 물론 이거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지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오늘 이것까지도 배우시네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배우러 갔더니 이런 거 읽으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기본 토양, 마음가짐, 정신적인 준비, 그걸 아마 강조했던가 봐요. 일목산인 제자라는 분이. 그 뒤에 이제 뭐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뭐 접근을 하라든지 이런 거죠. 자, 아주 장시간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했는데 56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